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의 최경영 교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전기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육 순서는 전기안전관리 현황과 우리 공사 현황, 그 다음 전기 일반 상식, 그 다음에 전기재해의 종류와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전기안전관리의 체계는 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이렇게 전기안전관리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전력회사죠. 전력회사는 전기를 생산, 판매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력 생산을 해서 수송 판매를 하는 전력회사고, 이 전력회사의 전기설비를 놓는 사업용 전기설비라고 합니다. 이 사업용 전기설비도 우리 전기안전공사에서 시공 후에 적정하게 시공됐는가 안 됐는가를 안전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모든 전기를 쓰는 주체가 되고요. 전기를 쓰는 주체의 전기설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 점검 또는 조사, 연구,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부터 대형 빌딩이나 공장까지 모든 전기설비를 검사와 점검을 우리 전기안전공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설로 한국전기기술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고 이 협회에서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해임 업무와 그 다음에 전력시설물을 시공할 때 감리 관련된 업무를 감리자의 선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자 법정교육도 한국전기기술협회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설비를 분류를 할 때 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수송 판매하는 설비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합니다. 주로 발전회사와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가용 전기설비라는 것은 대규모 전기설비, 빌딩이나 대규모 공장에서 쓰는 전기시설을 이야기를 하고요. 기준은 1000V를 넘고 그 다음에 75kW, 즉 전기 수용 용량이 75kW 이상이 될 때는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를 하고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전기설비, 대표적인 게 가정집부터 해서 75kW 미만의 전기설비를 우리는 일반용 전기설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전기설비는요, 안전관리자가 필요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그 점유자가 자기 전기설비를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보시면은 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이렇게 상주를 해야 됩니다. 선임을 해서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준공을 하고 나서 준공검사, 즉 사용용 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검사는 시설마다 주기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2년 주기도 있고 4년 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용 검사는 모든 설비에 대해서 사용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전기설비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됩니다. 선임이 돼야 되고
일정 용량 이상이 되면은 상주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용량이 조금 적을 경우에는 안전관리 대행 업체에 위탁을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행 체제로도 가능을 합니다. 물론 자가용 전기 설비도 사용전 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전기검사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라는 게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2에서 4년의 주기로 해서 안전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용 전기설비입니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용량이 적은, 즉 1000kV 미만, 75kW 용량 미만의 1000V 이하, 75kW 미만의 용량이 적은 설비로서 여기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안전관리자 선임 불필요하고 여기에도 사용전 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전기검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전기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가 1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설립 근거 및 주요 영역입니다. 설립 근거는요,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설립 목적은 전기체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주요 예정을 보시면 1974년 6월 달에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전기제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캐스코, 즉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전기설비의 검사와 점검, 그다음 전기안전관리 진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설비의 검사와 점검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사업용 전력, 자가용 전력, 일반용 전력에 대해서 모든 검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지원 활동으로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전문 교육까지 하고 있고 또 전기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여러분들 TV에 보시면은 가끔 한 번씩 전기안전 홍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고의 원인 및 조사, 그 다음에 재난예방, 수습업무, 국가재난관리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또는 지진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 공사 직원들이 출동해서 재난을 복구하고 수습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아파트 정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변압기 소선으로 되거나 아니면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수습을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조직 및 정원입니다. 본사는 7처, 5실, 1단, 연구원, 교육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연구원과 교육원은 부설기관으로서 있습니다. 사업소는 13개 지역본부가 있고요. 13개 지역본부가 있고 47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개의 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소가 60개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이사, 안전이사, 기술이사, 그 다음에 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전기 일반 상식입니다. 자, 전기 안전의 필요성이네요. 그죠?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기 에너지. 그러나 누전, 가부화 등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은 화재 원인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누전이나 가부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단락,
단락 이러면은 뭐 한자로 우리가 단락 이렇게 쓰는데 일반인들은 합선 이렇게 됐을 때 전기 화재 또는 감전에 의한 사망 사고, 인사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가장 깨끗하고 효율이 높은 에너지인 반면에 또 이렇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양면의 날을 갖고 있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전체 화재 중에 발생 화재 건수 중에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1.1% 정도. 그래서 전기의 화재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우리가 화재를 일으키는 3요소 중 점화원 역할을 합니다. 전기 화재를 일으키는 3요소가 가연물, 산소, 그 다음에 점화원인데 우리 전기는 점화원의 역할을 해서 쉽게 불씨를 당기는 거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감전사고 재해자 408명 중 사망이 13명이고 부상이 395명입니다. 감전사고를 당한 사람이 408명입니다. 408명. 그래서 이 408명 중에서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전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일반인들이 훨씬 많은 사고를 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다시피 60Hz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2Hz를 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60Hz라는 것은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 주기가 60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0.2Hz를 플러스 마이너스 0.2Hz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 유지는 전기를 발전하는 양과 그 다음에 소비하는 양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60Hz가 됩니다. 그죠? 되고 만약에 발전하는 양이 소비하는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발전기가 속도가 올라가서 주파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발전하는 양보다 사용하는 양이 많아지면은 주파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발전량과 사용량을 항상 일치시키는 리얼타임으로 일치시키는 아주 어려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Hz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Hz를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전력 품질이 우리나라의 전력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주파수 변동도 없을 뿐더러 전압 변동, 즉 플리커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전혀 없고 전압의 유지 상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기 품질이 세계적으로 최고로 높은 전기를 여러분들은 쓰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전압을 구분해보면요. 우리는 저압과 고압, 특고압 이렇게 나눕니다. 당연히 저압은 전압이 낮은 거고요. 고압은 전압이 높은 겁니다. 특고압은 특별히 전압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직류하고 교류로 구분합니다. 직류와 교류로 구분합니다. 자, 이 교류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주파수가 있는 저는 60Hz의 전력을 주파수로 변동하는 전력을 우리는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그리고 직류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는 전원, 예를 들어 건전지 같은 거, 건전지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죠. 그런 것을 직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류와 직류로 우리가 이 전기를 구분을 하고요. 저압은 직류는 1500V 이하, 교류는 1000V 이하, 그리고 고압은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 교류는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일 때 우리를 고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000V는 똑같네, 그죠? 그리고 7000V가 초과하게 되면 우리 이걸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특고압. 그래서 우리가 전압 구분할 때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분하고 직류와 교류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저압은 직류하고 교류가 다르고요. 고압도 맥시멈은 7000V로 같고요. 직류는 1500V 초과, 교류는 1000V 초과. 특고압은 7000V 초과로서 직류와 교류가 동일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전압이 있습니다. 표준전압은 우리가 공급받는 저압을 기준으로 해서 요즘은 110V를 공급받는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보통 가정집에는 220V, 산업용 저압은 보통 380V를 전력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이 전압을 우리는 110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V 이내로 이렇게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0V는 플러스 마이너스 13, 380은 플러스 마이너스 38V 이내로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가전기기나 전기기기들이 이 전압 도미 내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경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가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를 이렇게 이 전압 범위 내에서 한 번도 이 범위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전력 품질이 우수합니다. 전력 품질이라는 것은 주파수, 그 다음에 전압, 그 다음에 정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력 품질을 판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파수도 아주 일정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전압 변동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들어오고요. 정전도 1년 365일 중에 정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자연재해 이외에는 거의 정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우수한 전력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은 우리 일반 가정집에 들어오는 전기 설비를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이게 전력량계가 되겠네요. 전력량계입니다. 이 전력량계는 한전 전력회사의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전력회사에서 손이 들어와서 그죠. 메인 차단기고 하나는 전등, 차단기, 하나는 콘센트, 이런 식으로 많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는 이렇게 이렇게 꼽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닥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전등은 이 스위치를 거쳐서 이렇게 전등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컨도 있네요. 그죠? 에어컨도 콘센트 연결되어 있는데, 에어컨은 과거에 전기를 많이 쓰기다 보니까 별도의 차단기를 써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전에 전주에서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22.9kV의 전압이 220으로 다운되는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낮춰서 우리 가정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기를 쓰게 되면은 전기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고장이 나면 유지 보수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가? 예, 거기에 대한 책임 분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전기 설비의 소유자, 점유자는 즉 집주인이 되겠죠.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 즉 수리도 해야 되고 고장 나면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위험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에 보면은 한전에서 들어오는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인입선부터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재산 중간에 이 전기 계량기가 있는데 이 계량기는 전력회사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걸 빼고 여기서부터 모든 전기 설비는 우리 개인 집주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책임 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전기에 이상이 생기면은 소유자, 점유자가 모든 것을 유지 보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는 인입선이 이 공중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가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속으로도,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중이죠, 지중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지중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제 전주를 다 땅속으로, 지중화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지중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제의 종류와 예방 대책입니다. 자, 감전이란 무엇이냐? 감전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가 내 몸을 통과해서 즉 내 몸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흐르는데 전류가 많이 흐르면 당연히 위험하죠. 그죠? 많이 흐르는 전류의 양하고 또 적게 흐르더라도 시간이 지속이 오래되면 위험하죠. 그래서 시간 이런 거에서 감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 깜짝 놀래서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회피하다가 뭐 머리를 부딪히거나 뭐 이런 2차적인 사고를 또 많이 일으킵니다. 자, 읽어보면요. 전격에 의한 실신, 쇼크에 의한 사망, 근육 수축으로 인한 질식, 근육 수축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폐를 호흡을 할 때 폐를 움직이는데 그 폐를 움직이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근육이 수축해서 질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심실세동이란 말은 심실이라는 것은 심장을 말하는 겁니다. 심장, 세동, 그죠? 가늘게 뜨는 거죠. 그래서 심실세동, 심장도 하나의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전기 충격을 받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늘게 떨다가 심장이 정지를 하죠. 심장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의 발열작용에 의해 체온 상승에 대한 사망.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를 I라 그러면 I 제곱에 몸의 저항을 R이라 그러고요. 0.24 그 다음에 시간 T를 곱하면 이게 칼로리로 바뀝니다. 즉 몸에 전류가 흐르면요, 그 전류가 흐르는 길목이 굉장히 큰 발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면 몸이 타는 거죠. 그래서 체온 상승이나 사망. 그 다음에 전류작용에 의한 국수, 화상, 조직의 파괴, 국소, 일부분이 화상을 입거나 세포 조직이 파괴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전 쇼크에 의한 추락 전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감전에 깜짝 놀래서, 감전이 돼서 다치는 게 아니고, 떨어지거나, 기타 원인에 의해서, 전기 쇼크에 의해서 다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전기 화상이라는 것은요, 전기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셔틀 시키면은, 즉 합선을 시키면은 거기서 큰 아크가 나옵니다. 불꽃이 나옵니다. 그 불꽃에 의해서 주로 화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 불꽃은 아주 몸에 해로운 그런 자외선도 많이 품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눈에 많은 치명적인 영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기 작업을 하실 때는 보안경을 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짧은 팔보다는 긴 팔을 입고 작업을 하셔야 화상 위험이 적습니다. 당연히 장갑도 끼셔야 되고, 그죠? 저런 장갑을 끼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 화재, 당연히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전기는 이 점화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꽃에 의해서 불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이 가부하가 흐르거나 또는 누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이 불꽃이 발생하면서 점화원 역할을 하죠. 그래서 또 전기 불꽃에 의한 화재 폭발. 전기 불꽃은 아까 전에 단락, 가부하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정전기 이런 것도 전기죠. 정전기에 의한 불꽃 이런 데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철 되면 주유소 가면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방전시키라고 되어 있죠. 주유소에 방전시키고 셀프 주유소에 기름을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몸에 있는 전하가 주유기 끝을 통해서 차로 방전될 경우에 기름에 불이 붙거나 또는 기름에서 나오는 유전기에 착화가 되어서 화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전기 이런 것도 다 전기에 의한 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설비 손괴, 전기설비 기능 정지 및 2차적 재해 발생, 고장나는 거죠.
그 다음 정전기, 제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낙뢰. 낙뢰는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낙뢰, 감전이 될 수도 있고요. 감전이 될 수도 있고, 낙뢰로 인해서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요. 설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파장애, 정밀기기 오동작 및 이에 따른 설비 사고, 2차 피해, 생체 열적, 비열적인 전자파장애. 그 다음에 정전이라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게 보니까 전기는 무언무치, 그죠? 시각적 식별이 불가능하다.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눈으로 안 보이죠, 그죠? 인축에 대한 등에 대한 감전 위험성. 전기는 일을 하면 반드시 열을 발생시킨다. 전기는 전기는 일을 할 때도 열을 발생시키지만 트러블을 일으킬 때도 항상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전기와 열은 같이 가는 거죠. 자, 이게 전기의 감전 경로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 몸을 통해서 가는 거죠. 전류가 사람 몸을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아까 전에 그림에 주상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주에 걸려있는 주렁주렁 달려있는 변압기고, 여기 보면 한 단자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죠. 즉, 이건 땅입니다. 땅에 이 선을 박은 거죠. 즉, 우리는 땅이 전선입니다. 그죠? 전선 중에서 마이너스라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기의 기기군데 뭐 세탁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탁기가 내부에서 고장이 일어난 거죠. 절연이 파괴돼서 세탁기에 도안을 못하라 생각하면, 그럼 이 외양을 사람이 만졌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럼 사람이 감전이 됩니다.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탁기를 접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류가 이 접지로 흘러서 사람 몸으로 가는 인축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겠죠.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이라는 것은 사람 몸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보시고요.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기의 외암에 접지를 할 경우에 사람을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적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 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감전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많이 흐르면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1mA 정도 흐르면은 약간의 느낌 정도. 그래서 세탁기가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저릿저릿하다. 그럼 이게 세탁기 상태 좀 안 좋긴 안 좋다. 1mA 정도라서 느낌 정도. 그죠? 5mA 흐르면요, 통증을 일으킵니다. 통증을 일으키고요. 10mA 정도를 흐르게 되면요, 상당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선을 이렇게 잡았을 때 전기가 피복이 없는 전선을 잡았을 때 통증을 일으킨다 했을 때 10mA 정도는 손을 놔고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mA 이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내 몸에 흐르게 되면 이 근육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수의 전류가 됩니다. 즉 전선을 꼭 잡고 놔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잡고 죽는 그런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mA 이상이 흐르게 되면요, 심장이 심실체동 전류라 그래서 심장이 가늘게 들면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이죠. 이 50에서 100mA 해봤자 0.1A 정도입니다. 아주 적은 전류입니다. 이 아주 적은 전류에도 사람은 사망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감전사고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 응급조치로 인공호흡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인공호흡은 1분 이내에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소생률이 100명당 95%의 소생률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3분 이내에 하면은 3분 이내에는 75%가 되겠죠. 4분 이내에 실시하면은 약 50%, 6분 이내는 25명이 소생할 수 있다. 그래서 1분 이내에 어떻게 하라고 인공호흡을 빨리 실시를 해서 소생을 시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공호흡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인공호흡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기제의 종류, 아까 접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접지. 그래서 기기마다 접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콘센트 내부에 접지선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콘센트 보면은 요런 부분들 표시 잘 해놨죠. 요런 부분들이 이 접지입니다. 그래서 기기를 딱 꽂게 되면은 전력선하고 접지선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근데 이 접지선이 만들어지지 않은 요런 콘센트에 전기를 꼽았을 때
이 기기 외암에, 기기 외암이죠. 외암에 이런 검정기구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빨간 뿔이 들어옵니다. 빨간 뿔이 들어온다는 말은 이 기기 내부가 고장이 나서, 아까 세탁기처럼 고장이 나서 이 외암에 전기가 충전될 경우 사람이 만지면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접지가 안 돼 있는 선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정기를 갖다 대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와서 접지가 안 됐으니 위험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30년 이상 된 이런 주택에 보면은 접지 공사가 안 돼 있는 집이 많아요. 콘센트에. 그때는 가정집에 대한 검사 제도가 특별히 없다 보니까 공사업체가 안 하고 그냥 갔겠죠, 그죠? 최근에는 이제 검사 제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전기를 쓸 수가 없죠. 합격 판정을 못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접지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그죠? 자, 가부화입니다. 이런 전선에 흐르는 전격 전류가 있습니다. 전격 전류, 전격 전압 시간들을 초과할 경우, 즉 전격 전류를 특히 300%, 즉 여기 흘릴 수 있는 전류가 예를 들어 10A라고 하면은 이 전선에 흘릴 수 있는 전류가 10A라고 그러면은 300%, 30A를 흘릴 수 있을 경우까지는 어느 정도 별 표시가 없죠. 근데 400%를 흘리니까 이 전선에 열이 나서 피복이 이렇게 탄화가 됩니다. 500%를 흘리니까 이 전선이 끊어져 버리죠. 녹아서 끊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가부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화재라든지 정전,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피복이 탐으로 해서 감전 사고도 일으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가부화, 즉 전기를 많이 쓰는 거죠.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콘센트에 멀티 콘센트 모노발식으로 이렇게 쓰는 건 안 좋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가전류 동영상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선은 단면적, 주이온들은 조건에 따라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허용전류라고 합니다.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선에서 과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의 전류를 과전류라고 합니다.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허용전류 이내의 경우 발열과 방열이 평형을 이루어 온도 상승이 일어나지 않지만 허용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온도의 평형이 깨져 도체가 발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발열에 의해 피복이 탄화되고 도체 표면이 짙게 변색됩니다. 결국 지속되는 열에 의해 전선이 용융되고 화재가 발생됩니다. 허용전류가 26A인 전선을 실험장치에 연결하고 허용전류의 4배를 인가하니 도체가 과열되어 발열하다 용단됩니다. 실생활에서도 과전류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데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품들을 하나의 멀티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게 되면 전선에서 과열이 발생합니다. 차단기를 선정할 때 전선의 허용전류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단기의 앞면에는 정격전류가 표시되어 있는데 전선에 허용전류를 초과하는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격전류가 30A인 차단기에 허용전류가 26A인 전선을 연결하고 60A의 전류를 인가합니다. 잠시 후 차단기가 동작합니다. 하지만 전선의 허용전류에 맞지 않는 차단기를 쓴 경우 과전류가 발생해도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아 전선 피복이 탄화됩니다. 과전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문어발식으로 꽂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과전류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보호장치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차단기에 맞는 전선을 선정해야 과전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과전류의 위험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전류는 이렇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전류 외에 우리가 전기를 쓰다 보면 접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 이런 부분 나사를 조았죠. 나사를 조았는데 이 나사가 제대로 조아지지 않은 경우나 또는 나사를 조어더라도 이게 전기를 쓰고 안 쓰고 하는 사이에 이 금속의 수축 팽창에 의해서 나사가 조금씩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에다가 병와샤와 스프링 와샤를 집어넣은 이유가 조았을 때 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시공할 때 그래서 와샤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화면은요, 열화상 카메라로 단자 부분을 촬영했을 때 요 한 단자에 열이 많이 발생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접촉 불량이죠. 접촉 불량이 되면요, 이 접촉면에 접촉 저항이 저항 R이 증가하게 되고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전류가 I 제곱 R에 아까 이야기했죠. 0.24 시간 T를 곱하면은 칼로리, 그죠? 엄청난 열량이 시간에 따라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접촉이 안 좋으면 이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전선이 약간 전선 저런 피복이 약간 녹아 있으면 또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대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전선이 과열되어 있다는 것을, 접촉면이 과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불량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불량이란 전선 접속부의 접속 상태가 불량하여 전류가 흐를 때 접속부에서 발열되는 현상으로 발열 상태가 지속되면 접속부 주변에 아산 활동이 발생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하는 도체와는 달리 아산 활동이 발생하는 부위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낮아지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산 활동이 발생되는 부위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아산 활동은 더욱 증식됩니다. 전선 간 접속이 불량한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하니 접속점에서 아크가 발생하고 아산 활동이 생성되며 도체가 발열하여 전선 피복이 용융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산 활동은 더욱 증식되고 아산 활동이 생성된 부위에 휴지를 올려놓자 착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통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콘센트도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콘센트와 헐거워진 플러그를 접속할 때 접속 불량으로 인해 아크와 열이 발생하고 아산 활동이 생성과 증식이 진행되며 지속되는 발열로 인해 발화하게 됩니다. 콘센트가 헐거워진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접촉 불량 부위에서 열이 축적되어 아산 활동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콘센트 덮개를 덮고 접촉 불량을 시켰을 때 플러그가 고열에 의해 녹아내리며 연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선과 단자 간 접촉 불량 발생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자대와 전선을 느슨하게 접속하고 전원을 인가하였을 때 접속 불량 부위에 고열이 발생하여 아산 활동이 생성됩니다. 진동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였을 때 접속부 주변에서 아크가 발생하여 케이스가 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접촉 불량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와 접속이 헐거워진 콘센트는 새 것으로 교환하고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전기 접속부의 접속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접촉 불량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접촉 불량이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접촉 저항이 증가해서 굉장히 많은 발열을 일으킵니다. 자, 반단선입니다. 반단선. 반단선이라는 것은 전선이 다 끊어진 게 아니고 반 이상 이렇게 끊어져서 허용전류가 줄어들면서 그 부분에 저항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발열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반단선이란 전선이 오랜 시간 동안 외부 장력을 받거나 날카로운 물체로 인해 전선 일부가 단선되어 단선 부위에서 아크가 지속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전선 일부가 손상되면 열과 아크가 지속 반복되어 선간 절연이 점차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 선간 절연의 파괴로 인하여 단락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복 시험기로 1.25스퀘어 전선의 구부림을 반복한 결과 구부림의 횟수가 많을수록 소선의 단선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엑스레이로 관찰해 보니 도체 일부가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선의 지속적인 구부림이 반복될 경우 반단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단선을 예방하려면 코드선을 꼬아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플러그를 빼는 경우 전선을 당겨 빼지 말고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해야 반단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반단선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선을 바닥에 이렇게 너무 깔아서 의자라든지 책상에 눌리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촉 불량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이런 접촉 부분이 열이 발생해서 녹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콘센트를 조립할 때 보면은 이 부분에 나사를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를 조일 때 느슨하게 조았을 때 이 나사도 변색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이쪽에서 접촉 부분에 발열 현상이 일어나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배기팬에 의한 출하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뭐 식당이나 이런데도 많이 발생하고요. 식당 이런 데는 이렇게 이제 이 배기팬 주위에 기름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끼입니다. 그리고 뭐 조그마한 공장이나 또는 어떤 옷을 만드는 공장 특히 보면 이렇게 먼지가 많이 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당연히 전동기가 들어있겠죠. 이 안에는 전동기가 들어있고요. 전동기 축에 이렇게 베어링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베어링 부분이 마모되면은 당연히 전동기가 잘 못 돌고 그죠. 잘 못 돌면은 전류가 더 많이 공급이 되어서 가부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가부하가 되면 당연히 아까 가부하에서 불이 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가부하나 이런 거에 의해서 회전 상태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않게 되면은 이 코일 내부가 가부화되어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청소, 유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요? 소유자나 점유자, 그죠? 그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층간단락이란 말이에요. 층간단락은 우리가 선풍기나 이런 거 안에 들어보면 코일이 막 감겨 있습니다. 코일과 코일 전선 사이에 절연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절연을 유지 못하고, 이게 코일과 코일 사이가 달라붙는, 단락, 합선되는 현상입니다. 뭐, 그건 당연히 가부하라든지, 그 다음 진동,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죠? 층간단락이란 변압기, 전동기 등에 사용되는 코일 권선의 절연물의 절연이 나빠져 같은 성의 코일이 서로 단락되는 현상입니다. 모터가 이물질로 인하여 부석되거나 발열 불량이 장시간 발생하면
모터 코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코일이 변색되고 절연 성능이 나빠지며 절연 성능의 저하로 코일 간 단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단락으로 인한 아크와 화염이 발생하여 주변에 있는 먼지에 의해 발화하게 됩니다. 선풍기 모터에서 층간 단락이 발생하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일의 열화로 절연이 불량해진 선풍기에 전원을 인가할 경우 코일에서 연기와 아크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잠시 후 큰 불꽃이 일어납니다. 층간 단락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풍기 모터 주변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주고 모터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에 옷을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층간 단락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자,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의 발화 형태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콘센트 주위에 먼지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먼지가 전기가 통하는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로 전기가 흐르고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는 이 먼지를 통과하면서 먼지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열이 착화가 되고 또는 내부에 콘센트를 화재로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래킹 현상이라 그래서 이 절연물이 탄화되면서 수소로 변하는 거죠. 탄화되면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바뀌어서 단락사고, 즉 합선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먼지 분진에 의한 발화, 그리고 절연물이 탄화되어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트래킹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트래킹 현상을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래킹 현상이란 콘센트 또는 차단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극 사이에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습기나 수분이 유입되면 정기적인 불꽃 반동이 발생하여 양극간 절연 상태가 나빠지고 산화도전로가 생성되어 발화되는 현상입니다. 절연물의 표면에 분진, 먼지 등과 함께 수분이 맺히게 되면 발수성의 절연 재료가 점차 친수성으로 변하면서 그 표면에 유설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전극과 전극 또는 전극과 접지 사이의 수분이 유설전류에 의한 발열로 증발해 표면이 국부적으로 건조하여 미소 불꽃 방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절연물의 열분해가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절연물이 결정성을 가진 탄화물로 바뀌게 되고 점차 절연물의 표면에 산화도전성의 통로가 형성되어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를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험을 통해 트래킹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트래킹을 발생시키기 위해 열 경화성 수준인 베크라이트 위에 농도 1%의 소금물을 떨어뜨린 후 전기를 인가하면 주울열에 의해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대가 형성되며 미소방전이 지속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 가속성 수지인 실리콘은 열 경화성 수지인 베크라이트와 달리 전기를 인가했을 경우 트래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트래킹 발생 장치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전압이 높을수록 트래킹 발생 위험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트래킹 화재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콘센트에도 트래킹이 발생하는데 먼지가 쌓인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콘센트를 열어봤더니 플러그 칼날을 통해 콘센트 내부로 먼지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콘센트 내부에 물기가 묻은 상태에서 전기를 인가하면 먼지와 수분으로 인하여 콘센트 내부에 트래킹이 발생합니다. 트래킹은 콘센트뿐만 아니라 가정용 분전반에서도 발생합니다. 분전반 차단기에 쌓인 먼지에 수분이 생기면
분전반 내부에서 트래킹의 발생에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연결되어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도 누전 차단기 1차 측에서 트래킹이 발생할 경우 연결되어 있는 가전제품이 정상 작동하고 트래킹이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콘센트 등 전기 설비는 평소에 먼지를 제거하고 특정 장소에서의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상 트래킹 현상과 위험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전기 설비 주인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우리 가부화 예방 대책입니다. 가부화 예방 대책입니다. 그래서 한 콘센트에 여러 개를 꼽지 말자. 그죠? 그래서 개선의 모습이네요. 이렇게 분산시켜서 전기를 쓰자. 예? 가부화 방지.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누전은 감지를 못하고요. 가부와 그 다음에 합선, 단락 이런 것들을 발생됐을 때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차단기고요. 누전 차단기는 사람이 감전되었을 때 누설전류를 검출해서 차단시키는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런 단추들이 큰 단추들이 있죠. 물론 배선용 차단기에도 조그마한 단추가 있지만 이거는 시험용 단추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여기도 누전 차단기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써서 감전 예방을 할 수 있다 말이죠. 최근에는 이제 누전 차단기에다가 배선용 차단 기능까지 다 접목시켜서 누전 차단기만 달아도 배선용 차단기 기능이 다 되도록 그렇게 제품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 예방입니다. 전기 배선 및 기구 용량을 무시한 전기 배선 사용 금지, 전기 공사 면허 소지자 업체에 의한 안전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기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시공하시면 안 되고요. 면허가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누전 차단기는 월 1회 점검. 누전 차단기는 아까 시험 버튼이 있었죠. 그 버튼을 월 1회 눌러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선, 개폐기, 차단기, 배선기구는 전격 용량의 규격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요. 노후 및 배선용, 노후 및 손상된 전선, 개폐기, 콘센트 등은 즉시 교체합니다. 전기 다리미 등 전기 용량이 큰 제품은 모노발싱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모노발싱 사용 금지해야 됩니다. 그냥 감전사고 예방 대책. 전기기기구는 반드시 접지, 아까 접지 이야기했다 그죠? 접지를 하셔야 되고요. 누전 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으면요, 시공 단계에서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 꼭 설치하시고요. 저전선 취급을 해서 안 되고 그죠? 전기 설비 개보수 시 먼저 전원 스위치를 개방해야 됩니다. 전기 살아있는 생각 하지 말자 그죠? 무자격자 전기 설비 시공 및 조작 취급 응금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인데 요거는 전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까 자가용 전기 설비에 선임되었을 때의 꼭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장, 누설전류 접지장을 측정하고요.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 설비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정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행, 자가용 설비라도 용량이 적을 경우에 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용량과 그 다음에 점검 횟수, 월 점검 횟수를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요거는 전기 안전관리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참고사항이네요. 1차 합선 전기 화재의 경우에 전선의 조직을 이렇게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했을 때 이 조직 상태를 보고 이렇게 전선이 단락 합선이 되었는지 가부화가 돼서 화재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여러분들 가정집이나 일반용 전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출동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88-7500입니다. 누구나 어떤 집이든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그다음 독립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완전히 수리해 주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뭐 차단기를 교체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뭐그 자리에서 바로 수리가 되는데 공사량이 많거나 했을 때는 응급 조치를 해드리고 다음날 공사업체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시공을 받도록 이렇게 응급 조치까지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해드립니다. 전화번호는 1588-7500입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전기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